그 여자 결국 쫓겨났대. 시장 한복판에서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처음부터 이상했어. 남편도 없이 애 키우는 집이 정상일 리가 없지. 버티더니 결국 저렇게 되는 거지 뭐. 그 말들이 그 여자 바로 옆에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 말을 했던 사람들 중 몇 명은 이 골목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됐습니다. 세상은 참 쉽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정 하나면 충분합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하고, 혼자 아이 키우면 의심하고, 말이 없으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이미 늦어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끝까지 들어야 이유를 알게 됩니다. 충청도 끝자락 바닷바람이 스며드는 작은 읍내. 그 골목 한가운데 오래된 간판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연화식당. 낡은 유리창, 바랜 간판, 그리고 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연아, 49.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쾅! 유리 깨지는 소리가 골목을 찢었습니다. 잠에서 깨 뛰어나온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선 한 여자. 유리창은 산산조각 나 있었고 바닥에는 소주병과 썩은 생선이 널려 있었으며 유리 한가운데 붉은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나가라. 그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숨이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20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또야? 그 한마디에 여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또 쫓겨나고 밀려나고 이유도 없이 욕먹고 그 모든 시간이 그 한 글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끝났네. 저 집 이제 못 버틴다. 상대가 누군데? 그들이 말하는 상대는 이 골목에서 아무도 거슬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인맥, 권력. 그 사람 마음 하나면 가게 하나쯤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뒤집히게 될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그냥 밀려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이 골목은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충청도 끝자락 바닷바람이 그대로 들이치는 작은 읍내 시장 골목에는 늘 같은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아침이면 생선 비린내와 젖은 종이박스 냄새가 올라왔고 점심이 되면 국밥집에서 퍼지는 뜨거운 김 냄새가 골목을 덮었으며 저녁이 되면 술 냄새와 사람들의 한숨이 섞여 눌러앉았습니다. 그 골목 한가운데 덜컹거리는 간판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연화식당. 이름은 단정했지만 간판은 발에 있었고 전구는 몇 개나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불빛 아래에서 12년을 버틴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연아, 49. 사람들은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없이 애 키우는 여자. 그게 이 골목에서 그녀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연하는 그 말에 단 한 번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믿는 사람보다 떠드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이미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멸치와 다시마를 넣어 육수를 끓이고 물을 썰고 파를 썰었습니다. 손등은 갈라져 있었고 손마디는 굳어 있었지만 그 손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면 잠깐의 고요가 찾아왔고 그때 연하는 계산대 옆 의자에 앉아 손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손,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걸 붙잡고 있는 손. 그때마다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오늘은 버틸 수 있을까? 그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도현 20살. 키는 훌쩍 컸고 어깨도 제법 벌어졌지만 연하에게는 여전히 지켜야 할 아이였습니다. 도현은 어릴 때부터 말이 적었습니다. 대신 눈치가 빨랐습니다. 엄마가 힘들다는 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리는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반찬이 초라해도 아무 말 안 했고 중학교 때는 친구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집 아버지 없습니다. 상처받기 전에 스스로 선을 긋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도연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좀 이상한데. 연하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뭐가? 그냥 느낌이 안 좋아. 그 말은 이상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오전 11시쯤 가게 문이 열리며 진한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한경자와 최지은이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집안, 돈도 있고 말도 많은 사람들. 둘은 자리에 앉자마자 가게 안을 훑어봤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검사하러 온 사람 같은 눈이었습니다. 한경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여긴 아직도 이 모양이네. 장사할 생각은 있는 거야? 연하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내왔습니다. 최지은이 계산대를 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힘들죠? 연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합니다. 그 말에 한경자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이번엔 진짜 끝나. 연하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도 몰라? 한경자가 일부러 주변을 둘러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 골목 싹 밀린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최지은이 이어 말했습니다. 낡은 가게들 다 정리한대요. 요즘 누가 이런 데 와요? 그리고 일부러 또박또박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미지 안 좋은 집은 제일 먼저 나가야지. 그 말은 정확히 연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최지은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사장님도 알잖아요. 사람들이 여기 어떻게 보는지.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선을 넘었습니다. 밤마다 남자 드나드는 집, 애 아빠도 없이 애 키우는 집.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게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 소리도 멈췄고 숨소리마저 느려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박태식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한눈에 보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지금 취소하시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선은 넘어갔고 돌아올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골목의 균열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 지금 취소하시죠. 박태식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게 안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님들까지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경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요? 틀린 말했어요? 최지은도 바로
그 말은 단순한 시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퍼질 대로 퍼진 소문을 확인하는 말이었고 동시에 연화를 골목 한복판에 세워놓고 낙인을 찍는 말이었습니다. 연화의 손이 그릇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국을 따르던 국자가 허공에서 멈춘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할 말이 아닙니다. 아니, 본인이 떳떳하면 왜 할 말이 아니야? 한경자가 비웃었습니다. 숨기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말도 못하는 거지. 그 순간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던 손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시선을 피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피하고 모른 척 자리를 뜨는 사람들. 그 장면을 연화는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밀어내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최지은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손님들도 다 알아요. 괜히 여기 있다가 이미지 나빠질까봐 나가는 거잖아요. 연화의 손이 더 세게 떨렸습니다. 그때 한경자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집은 빨리 정리되는 게 맞아요. 동네 망신이니까. 그 순간 국자가 냄비 안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참던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물러설 데 없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손님이면 밥만 드시고 가세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한경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성격은 여전하네. 그래서 남자도 못 붙잡았나?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가게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그만하세요. 박도연이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들어온 도연은 상황을 한 번에 파악했습니다. 엄마의 얼굴, 웃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너져버린 분위기. 그는 천천히 걸어와 연화 옆에 섰습니다. 왜 우리 엄마한테 그러는데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최지은이 비웃었습니다. 어머, 아들까지 나왔네. 그리고 일부러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너도 알잖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도연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등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왜? 틀린 말 아니잖아. 그리고 그 순간 한경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애비 없는 티를 저렇게 내면 쓰나.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의 눈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한 발짝, 또 한 발짝. 그는 그대로 한경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연화가 급히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연아, 그만해. 왜 맨날 참아? 도연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왜 맨날 당하기만 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외침은 가게 안을 그대로 울렸습니다. 쌓여있던 모든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태식이 재빨리 도연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기서 이러면 너만 손해야. 그럼 가만히 있으라고요? 아니, 대신 제대로 하자. 태식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한경자와 최지은을 향해 들이밀었습니다. 방금 말 다 녹음됐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공공장소 모욕, 충분히 문제됩니다. 태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 관련해서 돌아다니는 소문 출처까지 확인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경자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지은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요, 엄마. 더러워서 못 있겠네. 의자가 밀리며 큰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유리창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숨죽이고 있는 사람들, 떨리는 손으로 서 있는 연화, 이를 악물고 있는 도연,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리는 태식이었습니다. 그날 가게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술 취한 발걸음 소리와 욕설이 섞여 골목을 메웠을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바람 소리만 스쳤습니다. 연하는 셔터를 내리고도 한참을 가게 안에 서 있었습니다. 불을 껐는데도 눈앞에는 낮에 있었던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애비 없는 티를 저렇게 내면 쓰나. 그 말이 귀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씻어도 숨을 고르고 앉아도 계속 맴돌았습니다. 도연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 연하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내가 미안해? 내가 나섰으니까 더 커진 거잖아.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너져 있었습니다. 연하는 한참 뒤에야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원래 이렇게 될 일이었어. 그 말은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날 밤 연하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겨우 눈을 붙였을 때였습니다. 쾅! 유리 깨지는 소리가 골목을 찢었습니다. 연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몸이 따라가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왔다. 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도연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한 순간 두 사람은 그대로 멈췄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소주병과 비릿한 생선 내장이 널려 있었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유리 한가운데 붉은 스프레이로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가라. 너무 노골적이라서 오히려 한동안 읽히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짜 미쳤네.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표정이 더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결국 터졌네. 시장 상인 하나가 다가왔다가 냄새를 맡고는 얼굴을 찡그리며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요즘 말 많더니 이렇게 되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정 거리를 둔 채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 집 이제 끝났네. 괜히 엮이지 말자. 상대가 누군데 버티겠어. 그 말들이 날아와 꽂혔습니다. 도연이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구경 왔으면 조용히 좀 하세요. 왜 떠들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애가 왜 저래? 저 집은 원래 저렇잖아. 그때 빠르게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태식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바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거 장난 아닙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애들 장난 아니야? 태식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애들 장난이 이딴 식으로 끝납니까?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기물파손, 협박, 명예훼손. 셋 다 해당됩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태식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거 혼자 한 거 아닙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몇몇 사람들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연하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다. 누군가는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더 끔찍했습니다. 도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신고하자. 연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도연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왜? 연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끝낼 일이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진 순간 골목 입구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차였습니다. 차가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주변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서울 사람 같은데 남자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곧장 연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연하 씨 맞으십니까? 그 순간 이 골목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연하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골목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군거리던 입들이 동시에 멈췄고 누군가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연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정장, 구두, 그리고 이 골목과 어울리지 않는 단정한 눈빛. 남자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잠깐 말씀 좀 나누시죠. 연하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명함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세인 자산 신탁 그 네 글자가 보이는 순간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저기 이번에 들어온다는 데 아니야? 서울 큰손이라던데. 연하는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눈은 남자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남자는 짧게 말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대표요?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성함은 정태준입니다. 그 이름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연하의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남자는 분명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정태준 대표님입니다. 그 순간 연하의 머릿속에서 오래전 기억 하나가 번쩍 스쳤습니다. 20살 서울 공장 앞 골목. 연하야, 내가 돈 벌어서 꼭 데리러 올게.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던 남자. 그녀의 오빠였습니다. 연하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 사람 살아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연하의 다리가 잠깐 휘청했습니다. 도연이 급히 옆에서 받쳤습니다. 엄마, 괜찮아?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거칠게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최상철이었습니다. 그는 헐레벌떡 달려와 상황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모여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 그리고 그 명함. 그의 눈이 순간 번쩍 뜨였습니다. 혹시 세인자산 쪽입니까?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최상철의 태도가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골목을 쥐고 흔들던 사람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 제가 이 지역 정리 맡고 있는 최상철입니다. 미리 연락 주셨으면. 그런데 남자는 그 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공기가 멎었습니다. 최상철의 웃음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예. 남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이 지역 관련해서 최상철 씨는 아무 권한 없습니다.
순간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서로를 향했습니다. 최상철이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아, 그건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 아닙니다. 말이 끊겼습니다. 애초에 맡긴 적 없습니다. 그 말은 부정이 아니라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최상철의 얼굴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그게 무슨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창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의 시선이 나가라 글씨 위에 멈췄습니다. 전부조사 들어갑니다. 순간 몇몇 사람이 움찔했습니다. 남자가 이어 말했습니다. 기물파손, 협박, 명예훼손. 이미 자료 확보됐습니다. 최상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료요? CCTV, 통신 기록, 그리고 지시 정황.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최상철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주변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습니다. 저 사람 진짜였어? 그럼 지금까지 연하는 그 장면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남자는 이 골목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고 그의 눈짓 하나에 가게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연아 씨. 그는 연하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대표님께서 반드시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골목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연하에게로 쏠렸습니다. 조금 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수군거림이 아니라 멈칫하는 눈빛,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눈빛. 연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가죠.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 골목의 힘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 상인의 회의실은 평소와 달리 숨소리까지 크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일부러 일찍 와 자리를 잡았고 누군가는 늦게 들어오며 주변 눈치를 살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오늘 터진다. 소문이 이미 골목을 다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연아가 서울 큰손과 연결돼 있다. 아니, 가족이라더라. 그 사람이 직접 내려온다더라. 그리고 그 중심에 최상철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앞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계속 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내가 만든 판인데. 그렇게 스스로를 붙잡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왔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정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 단정한 걸음, 그리고 흔들림 없는 시선. 그는 주변을 한 번도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곧장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상철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대표님, 제가 그동안 이 지역 정리를 앉으시죠.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최상철의 발걸음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손을 내밀었던 자세 그대로 굳었습니다. 주변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바로잡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글자씩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이 지역 재개발 사업 최상철 씨와 아무 관련 없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터졌습니다. 그게 무슨 그럼 지금까지 웅성거림이 퍼졌지만 정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생한 사건들. 그의 시선이 회의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특정 점포에 대한 조직적 압박, 허위 사실, 유포, 그리고 물리적 협박.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료 전부 확보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최상철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그건 오해가 오해 아닙니다. 말이 끊겼습니다. 정태준의 시선이 정확히 최상철을 향했습니다. 당신이 지시한 겁니다.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정이었습니다. 최상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그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손을 들자 뒤쪽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골목 CCTV가 떠올랐습니다. 늦은 밤 누군가 유리창을 깨는 장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 봉투를 건네는 남자. 화면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확대됐습니다. 회의실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저 사람 최상철 밑에 있는 사람 아니야? 맞네, 저 인간. 최상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태준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번에는 녹취였습니다. 겁만 주면 돼. 알아서 나가게 만들어. 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최상철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자기 목소리였습니다. 저게 진짜야? 녹음까지 했어?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정태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 끝까지 묻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연아가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런데 그 순간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녀를 비웃던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태준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구역에서, 그리고 또박또박 선언했습니다. 이분 건드리는 일 없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 아니라 판결이었습니다. 그 순간 최상철의 몸이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던 사람들 하나둘 시선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서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정연아가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밀려난 사람이 아니라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 회의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한 번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숨도 크게 못 쉬던 분위기가 갑자기 풀렸는데도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색한 정적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은 최상철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바닥에 꽂혀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골목에서 그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가게가 흔들렸고 그의 눈짓 하나에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일부러 시선을 피하며 지나갔습니다. 끝났네, 저렇게 될 줄 알았어. 괜히 붙어 다니다가 같이 엮일 뻔했네. 그 말들은 작았지만 더 이상 숨기지 않는 말들이었습니다. 한경자가 다급하게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뭐야, 이게 당신 왜 가만히 있어? 최상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뭐라도 말 좀 해봐.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그 순간 최상철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만해.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한경자의 입이 닫혔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 때문에 이랬는지 몰라서 그래.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선 넘은 거야. 그 말은 작았지만 처음으로 스스로를 인정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칠 사이
상황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그동안 묻혀있던 일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유리창 파손, 협박 정황, 허위글 작성, 그리고 상인들을 겁줘 권리를 넘기게 했던 불법 각서까지. 그 서류가 공개되자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도 그때 서명할 뻔했어. 겁줘서 내쫓으려고 한 거였네. 이제는 모두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최상철은 시장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존중이 아니라 노골적인 외면. 그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무너진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경자였습니다. 그녀는 시장 골목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늘 사람들 사이에서 떠들고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가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오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이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한경자가 급하게 걷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발목이 꺾였습니다. 우산도 떨어졌고 비가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힐끗 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일어나세요. 누군가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한경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연아였습니다. 한경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아는 짧게 말했습니다. 넘어졌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한경자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한테 왜 이래? 그 말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팔을 잡아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경자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를 깔보던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대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에게도 늦었지만 처음으로 두 번째 기회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날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 결국 쫓겨나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뒤집혔다. 그런데 정연아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뒤집힌 건 세상이었지 자신의 삶은 아니라고. 그녀는 그저 제자리에서 버텼을 뿐이라고. 연화식당의 간판은 새로 달렸습니다. 깨졌던 유리창은 말끔히 바뀌었고 바닥을 덮었던 비린내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달라진 건 그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수군거림이 먼저였고 판단이 앞섰습니다. 이제는 한 박자 늦었습니다. 함부로 말을 꺼내지 못하는 거리, 섣불리 단정 짓지 못하는 눈빛. 그 변화는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정연아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문을 열었습니다. 육수를 끓이고 물을 썰고 손님에게 밥을 내주었습니다. 달라진 건 단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것. 그날 이후로 그녀는 한 번도 고개를 먼저 내리지 않았습니다. 박도현도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의 아들로 숨는 대신 자기 이름으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아버지 없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 뒤에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표정이 따라붙었습니다. 박태식은 여전히 말이 서툴렀습니다. 대신 행동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누군가 연화식당 앞에서 수군거리면 그는 굳이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쳐다보는 눈빛으로 끝냈습니다. 그 눈빛 하나면 충분하다는 걸
이제는 사람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태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재개발은 멈추지 않았지만 밀어붙이지도 않았습니다. 오래 버틴 사람부터 지켜냈고 밀려난 사람부터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정연아 앞에서 대신해준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보호가 아니라 또 다른 빚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경자. 어느 날 조용히 연화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예전처럼 시선을 돌리지도 않았고 괜히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밥 하나 주세요.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상을 차려 내놓았습니다. 한경자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너무 심했어요. 연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는 작았지만 이전의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하가 말했습니다. 밥 식어요. 그 말은 용서도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말을 넘어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경자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변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늦게 깨닫고 누군가는 늦게 무너지고 누군가는 늦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늦은 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물론 모든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은 평생 남고 어떤 기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새로운 시간이 쌓일 수는 있습니다. 그게 사람 사는 방식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오해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유 없이 상처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세상이 나를 틀리게 본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 틀린 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살면서 가장 억울했던 순간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다음 이야기 속에 담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